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연립 방정식이 뭐냐? 여기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 두 개를 괄호로 묶은 것, 이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괄호로 묶었다, 연립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괄호로 묶었느냐? 괄호로 묶은 이유는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XY를 구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이때 이 두 개의 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Y의 값을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을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을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대한 발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제만 던져주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찾아라 하면 좀 막연하죠. 그래서 잠깐 좀 일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해법을 발견할 때 어떤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풀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이 해법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문제로 바꾸자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새로운 문제,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바꾸자. 그러면 이 새로운 문제와 내가 알고 있는 문제는 어떤 차이인가?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왔는데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만 풀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는 미지수가 한 개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미지수가 두 개, 알고 있는 문제는 미지수가 한 개. 그렇다면 여기서는 생각을 간단히 할 수 있죠. 미지수 두 개의 문제를 미지수 한 개의 문제로 바꾸면 되겠네. 바꾸려면은 미지수 두 개 중에 한 개를 소거하면 되겠네. 소거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를 없앨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없애면 되느냐? 없앨 때는 반드시 수학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근거를 이용해서 해법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두 개의 등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XY를 구하는데 미지수 하나를 빼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없애도 될까? 없애도 될까라는 말은 없애도 등식이 성립할까? 다시 말해서 없애도 등식은 성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정도 힌트면은 거의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발견하지 못해도 지금은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 연습을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시 이 강의 영상을 중지하고 여러분들 한번 발견을 해서 위대한 발견자가 되도록 도전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힌트라고 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됩니다. 등식의 양변에서 어떤 것을 빼도 하나를 없애는 거죠. 미지수 하나를 빼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를 없앴을 때 그 등식은 유효한, 즉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x 플러스 y는 9라는 1번 등식이 있죠. 이 등식의 양변에서 똑같은 것을 빼주어도 등식은 성립하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을 빼고 한 문자를 없앨 수 있느냐를 봅니다. 자, 다행히 그 밑에 x 플러스 y는 5라는 것이 있고 2x 플러스 y에서 x 플러스 y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등식의 왼쪽에 x 플러스 y를 뺐습니다. 왼쪽에서. 그러면 똑같은 것을 여기서 빼야 되죠. 그럼 9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같은 것을 빼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등식에 미지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빼면 y 빼기 y에서 여기서는 y가 없어지지만 마이너스 x 플러스 y면 여기에 다시 y가 생기죠. 그러면 미지수가 그대로 2개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x 플러스 y와 5가 같죠. 그러면 x 플러스 y를 빼나 5를 빼나 똑같은 것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에서 x 플러스 y를 빼는 대신에 5를 빼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x는 4라는 이러한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이 얻어짐과 동시에 미지수 값까지 얻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4라는 이 값을 2번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x에다 4를 대입하면 두 개의 미지수 중에 x라는 미지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4 플러스 y는 5라는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이 돼서 y는 1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고 방법,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어떤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 바꿀 수 없는가로부터 생각을 시작해서 해법을 발견하는 이런 연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죠. 뒤에 보면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미지수 AB를 구하는 문제니까 AB의 등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AB의 등식이 필요하니까 AB에 관계되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죠. 보면은 뭐 확신이 있건 없건 뭐 AB를 구하시오 앞에 문장은 이 연립방정식이가 2,1이다 이거밖에 없네요. 자,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등식이 필요하니까 등식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 등식이 이 조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 연립방정식 해가 2,1이다. 이 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두 개를 다 성립시키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이 2,1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는 그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냐면 2,1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2,1, 2를 x에, y를 1에 대입하면 2a 플러스 1은 7이라는 이런 a에 대한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첫 번째 이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구하면 3. 마찬가지로 이 2,1은 아래 방정식도 성립하기 때문에 2,1을 대입하면 4-b는 3. 이렇게 해서 b는 1로 구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 앞에서 y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죠. 이 1번식의 좌변에서 y를 빼고 1번식 우변에서 2x를 빼면 같은 것을 빼게 되고 y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했던 방법 말고 또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강의 영상을 잠시 중지하고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그 방법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은 y는 2x와 같습니다. 그러면 y하고 2x가 같으니까 굳이 이 자리에 y를 써놓을 필요가 있나요? 똑같은 y 대신에 2x를 여기다 써도 되죠. 이 행위를 y 대신에 2x를 대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또 다른 해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2x는 20.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5x는 20, x는 4, 4를 대입하니까 y는 8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은 자 역시 해법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지수 한 개를 소거하는 방법을 발견하면 됩니다. 역시 이 영상을 잠시 중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미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소거하고 싶은 미지수의 개수를 같게 하면 소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빼서 없애려면 똑같게 만든 다음에 빼야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소거하고 싶은 미지수의 개수를 같게 먼저 합니다. 우선 x를 없애고자 한다면 여기는 x의 개수가 4고 여기는 3이니까 이 두 개의 개수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는 1번 식에는 여기는 3을 곱해주고 2번 식에는 4를 곱해주면 개수를 같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된 것이 1번 식에 3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3, 4, 12, 마이너스 9, 15, 4를 곱했습니다. 12, 8, 32. 그래서 이 x의 개수를 같게 한 다음에 위의 4를 뺍니다. 위의 4를 빼면은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8y가 돼서 개수가 음수가 되네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개수가 음수면은 다음에 부호 처리에 약간 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식에서 3번식,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아래식에서 위식 빼니까 12x는 없어지고 8y에서 마이너스 9y를 빼니까 17y, 32에서 15 빼면 17. 이렇게 해서 17y는 17 해서 y가 1로 구해지고 y에다 1을 대입하면 x는 2가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y를 한번 없애볼까요? y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2니까 개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굳이 개수를 부호까지 같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자, 여기가 우선 절대값만 같게 하면 여기에 2를 곱해주고 여기를 3을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6y, 여기는 6y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절대치는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이번에는 두 개를 빼지 않고 더해버리면 y가 없어지겠네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식에 2를 곱하면 8x 마이너스 6y 10. 그 다음에 2번식에다가 3을 곱하면 9x 6y 24.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씩 5번식과 6번식을 더합니다. 더하면 자연스럽게 y가 없어지죠. 그래서 17x는 34. 따라서 x는 2, y는 1.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오늘 연립방정식의 해법 발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y 대신에 2x를 대입함으로써 소거하는 방법을 대입법. 여기서는 하나는 뺐고 하나는 더했죠. 더한다, 뺀다 해서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연립방정식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것을 찾아야 되죠. 뒤쪽에 보면은 어른 한 명과 청소년 한 명의 입장료를 각각 구하시오 했네요. 구하라는 것이 어른 한 명과 청소년 한 명의 입장료. 이제 이것을 수학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른 한 명의 입장료와 청소년 한 명의 입장료를 각각 간단한 기호 XY로 놓습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것이 XY가 되겠죠. 그러면 XY에 대한 등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조건은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죠. 물론 XY, 즉 입장료와 관계되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구하라는 것 앞에 설명된 문장을 보면 민속촌 관람을 간 동준의 가족은 어른 2명과 청소년 2명의 입장료로
총 26,000원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미지수가 2개니까 등식을 2개 만들어야 되겠죠. 또 하나 찾아봅시다. 청소년 1명의 입장료가 어른 1명의 입장료보다 3,000원이 더 싸다. 3,000원이 더 싸다. 3,000원이 더 작다. 하지만 이것은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조건 2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죠. 첫 번째에서 어른 2명과 청소년 2명의 입장료로 총 26,000원을 지불했다 라는 이 조건 안에는 어른 2명과 청소년 2명의 입장료는 26,000원이다 라는 등식이 있죠. 이제 이 등식을 XY의 등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XY의 등식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청소년 1명의 입장료가 어른 1명의 입장료보다 3,000원이 더 싸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다 작다지만 이것을 같다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죠. 청소년 1명의 입장료가 어른의 1명의 입장료보다 3,000원이 싸다. 따라서 어른의 입장료가 더 비싸니까 비싼 쪽에서 3,000원을 빼면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1명의 입장료는 어른 1명의 입장료 빼기 3,000원.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XY라는 문자를 포함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구합시다. 1번, 어른 2명과 청소년 2명의 입장료를 구해야 되죠. 어른 2명의 입장료는 어른 1명의 입장료를 몰라서 Y로 뒀죠. 그리고 청소년 1명의 입장료를 몰라서 X로 뒀습니다. 따라서 어른 2명의 입장료는 EY, 청소년 2명의 입장료는 EX. 이렇게 구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1명의 입장료를 몰라서 X로 뒀죠. 어른 1명의 입장료를 몰라서 Y로 뒀죠. 그래서 구하면 각각 XY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1번식에서는 EX 플러스 EY는 26,000원.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13,000원. 두 번째, XY를 각각 대입하면 X는 Y 마이너스 3,000.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죠. 연립해서 푼다는 것은 우선 한 문자를 소거해야 되죠. 여기서는 2번식을 1번식에 대입하면 대입법으로 한 문자가 소거되네요. 그래서 X자리에다가 Y-3,000을 대입하죠. Y-3,000을 이 X자리에다 대입하면 여기에 Y-3,000이 들어가니까 2Y-3,000은 13,000 이런 등식이 되겠네요. 해서 상수 마이너스 3,000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Y는 8,000원. 같은 방법으로 X는 5,000원.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썼습니다. 문제 뒤쪽에 보면은 자전거 총 대여료를 구하시오 했네요. 구하라는 것이 총 대여료.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러면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놓고 문제풀이를 진행할 것이냐.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문제풀이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라는 것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미지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 구하는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는 이 총 대여료를 구하는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인용 자전거는 한 대에 5,000원, 2인용 자전거는 8,000원.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총 대여료는 1인용 자전거 대수 곱하기 5,000 플러스 2인용 자전거 대수 곱하기 8,000 이런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총 대여료를 구하려면 1인용 자전거 대수와 2인용 자전거 대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한 문자 XY로 각각 둡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총 대여료는 어떻게 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전거 대수가 X니까 5,000X, 자전거 대수가 Y니까 8,000Y 이 두 개를 합한 거죠. 따라서 총 대여료는 5,000X 플러스 8,000Y라는 수학적인 표현이 돼서 이 시계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Y의 등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XY가 먼저 구해져야 되니까.
이때 이 필요한 등식은 어디에 있냐면 조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 보면 1인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를 총 17대 대여 받으면 학급 학생 28명이 모두 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 찾았으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죠. 먼저 미지수가 2개니까 등식 2개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1인용과 2인용 총 17대를 대여받는다. 그러면 대여받는, 빌리는 자전거 수는 모두 17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1인용 자전거 대수 더하기 2인용 자전거 대수는 17대라는 등식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 등식을 XY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8명이 모두 탈 수 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타는 인원수는 28. 이런 등식이 있네요. 이것도 역시 XY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각각을 구합니다. 1번식에서 자전거 대여 대수 구합니다. 1인용 몇 대 불렸습니까? 몰라서 X로 뒀죠. 2인용은 Y로 뒀죠. 따라서 자전거 대여 대수는 X 플러스 Y. 2번식에서 자전거 탄 인원수입니다. 1인용 X대에는 X명 탔죠. 2인용 Y대에는 2명씩이니까 2Y 탔죠. 그래서 X 플러스 2Y가 자전거에 탄 인원수. 이렇게 구한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1번식에서는 X 플러스 Y는 17, 2번식에서는 X 플러스 Y는 28.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죠. 연립해서 푸는 방법은 한 문자를 먼저 소거합니다. 여기서는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없어지고 2Y에서 Y 빼니까 Y, 28에서 17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11.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진 Y를 1번식에다 대입하면 X는 6.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먼저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조건은 A, B의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앞에 보면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A, B이다. 이것이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A, B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 두 개의 등식을 다 만족시키는 XY의 값이죠.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느냐? 해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첫 번째 등식에다가 AB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서 4A 플러스 3B는 6이라는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등식에다가 AB를 대입해서 2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4라는 등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이 두 개의 등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4A 플러스 3B는 6, 2A 플러스 B는 4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를 하나 소거하기 좋은 모양이죠. 자, 여기서는 무엇을 소거할까요? B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위의 식을 첫 번째 식, 아래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해서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3을 곱하면 여기가 6A, 3B. 그래서 2식에서 1식을 빼는 것이 6A에서 4A를 빼기 때문에 개수가 양수가 돼서 편리한데 여기서는 조금 불편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식 빼기 2식 곱하기 3 이런 방법을 해봅니다. 그러면 1식에서 2식 곱하기 3을 빼니까 여기 3을 곱해서 3B, 3B 없어지죠. 여기는 3을 곱해서 6A가 되죠. 1식에서 2식 빼면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에 3을 곱했으니까 12죠. 1식에서 2식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 자, 이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죠. 어쨌든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3, 이어서 B는 2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시속 5km로 걸은 거리와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 XY라는 문자로 놓습니다. 그래서 5km로 걸은 거리를 X, 4km로 걸은 거리를 Y로 두면 XY를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XY 등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습니다. 이 조건을 찾아야 되죠. 조건은 이 XY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앞에 보면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 라는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미지수가 2개니까 등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하나를 더 찾으면 12km 코스를 완주하는데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런 조건이네요. 자, 해서 12km를 완주하는데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 라는 조건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미지수가 2개니까 등식 2개가 있어야 되죠. 자, 하나의 등식은 12km를 완주했다. 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을까요? 걸은 거리가 전부 12km라는 거죠. 걸은 거리의 합은 12km. 그래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걸은 거리, 걷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이죠. 그래서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입니다.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자 XY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한다. 첫 번째, 걸은 거리를 구합니다. 시속 5km로 걷고 그 다음에 시속 4km로 걸어서 완주했죠. 따라서 시속 5km로 걸은 거리에다가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합하면 걸은 거리의 총합이 되겠네요. 그런데 각각 XY니까 구하면 X 플러스 Y로 구해지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우선 X는 시속 5km로 걸었으니까 걸린 시간은 5분의 X. 그 다음에 시속 4km로 걸은 거리가 Y니까 걸린 시간은 4분의 Y.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전부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첫 번째는 X 플러스 Y는 12, 걸은 거리는 12라는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5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2시간 30분. 그런데 이 단위를 통일하면 2와 2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5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2와 2분의 1. 자, 이 경우 계수가 분수니까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4X 플러스 5Y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 10을 곱하니까 50.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Y를 소거하고 싶으면 1번식에 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식에다가 5를 곱한 다음에 2식을 빼면 1식에 5를 곱하면 5x 그 다음에 5y 4x 5y 빼니까 5x 빼기 4y에서 x만 남죠. 5를 곱해서 60 빼기 50 하니까 10 해서 x는 10. 이 값을 대입하면 y는 2로 구해지겠습니다.